축구가 인기가 없나요? 다른 게 인기가 너무 많잖아요. 이강인의 성장 가능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셀러리 캡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자, 오늘 레드제민 저희가 야외에서 특별한 코너를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도 설 연휴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상한 프로젝트 중이어가지고 야외에 나와가지고 이제 확인해야 돼가지고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특별하게 그동안 이제 레드제민 코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레드제민 코너에 요거를 좀 즉석에서 Q&A를 한번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즉각 물어보시면 딱 보시고 바로 길지 않게 뭐 바로 어떤 핫한 이슈도 좋고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도 좋습니다. 자, 한번 바로 볼까요? 미국은 왜 축구가 인기가 없나요? 다른 게 인기가 너무 많잖아요. 걔네는 아니 인기가 봐봐요. 4대 스포츠 있잖아. NFL. 그 다음에 매출이 MLB 있고 그 다음이 NBA이고 아마 NHL일 거예요. 이거 4개가 지금 돌아가는데 이 4개 다 합치면은 전 세계 4개 다가 뭐야? NFL만 하나만 따져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챔피언스를 뭐 유럽 어디 다 합친 것보다 더 거기에 맞먹을 정도니까 이게 한 국가, 한 사회, 한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의 파이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이미 그쪽에서 다 잡아먹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축구 시장은 커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지. 그렇죠. 즐기는 인구나 돈은요 미국에서 버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스포츠가 워낙 크니까 그런 거지 미국 스포츠가 또 파이로 보면 적진 않다. 요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경제 잘 살아서 그래, 잘 살아서. 그리고 하나 이제 꼰대 같은 얘기를 덧붙이자면은 그래서인즉슨 우리나라도 지금 스포츠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보면. 봐봐요. 프로 스포츠 시장에 우리는 파이가 굉장히 작다고,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린 다 축구를 좋아하거나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요. 근데 보면 지난번도 뭐 나이키나 이런 데도 얘기했지만 그런 전문 브랜드들도 전통 클래식한 스포츠보다는 다른 거로 확장하려고 하거든. 왜냐하면 우리나라 스포츠가 작아요. 생각보다 많이 작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지금 프로 종목이 야구, 축구, 맞지. 농구, 배구 다 있다고. 나는 솔직히 이 4개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 프로로서 돌아가기에는. 오케이. 자, 또 이강인의 성장 가능성. 야, 이거 어렵다. 이강인의 성장 가능성. 네네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반반. 어허.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어린 거는 사실이야. 어린 거는 사실인데 어리다 나이가. 그러니까 아직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오케이. 거는 뭐 그거는 팩트인데, 또 하나의 팩트가 그래서 이미 지금 20대 초반이잖아. 그럼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90분 풀타임으로 뛰어서 한 시즌을 풀로 뛸 수 있는 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체력도 관건이고 시즌을 보내는 요령도 있어야 되고 멘탈도 있어야 되고 다 이 결합돼서 종합 점수에서 이 선수는 한 시즌을 풀타임 소화할 수 있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번 시즌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발렌시아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번에 마요르카에서는 그렇게 뛰는 시즌을 보면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시즌 끝까지 좀 지켜보시면 그 다음에 저희는 조금 더 얘기를 진척시킬 수 있겠다. 자, K리그 셀러리 캡에 대한 생각 어떠냐? 셀러리 캡은 사실 좀 사회주의적인 개념의 그 제도라서 셀러리 캡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그 주의자고, 그 대신에 뭐 한국 축구는 뭐 딴 거 필요 없이 뭐라 그러나 세금, 국가, 지자체의 세금 이 들어가는 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구조. 그러니까 세금으로 모든 게 다 운영되어져 네, 버리는. 네,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필요해서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마치 세금을 받는 게 당연하게. 그것도 꽤 오랜 시간.
반복되었다. 심지어 지금 리그 회원사 중에 지자체 구단이 더 많으니까. 오케이. 동의. 자, 한국 선수가 분데스리가 많이 가는 게 뭐냐요? 이유가. 분데스리가 이번에 많이 이동준이나 가는- 이동경도 가고 그랬으니까. 일단 뭐 제도적으로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빈처럼 워크퍼밋 같은 제도적인 그렇지. 그 걸림돌이 있는데 이제 아니면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외국 넌 EU를 영입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독일 쪽이 가장 이제 우리가 허들을 넘을 수 있는 허들이 낮고 두 번째는 이제 먼저 갔던 선수들의 히트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하, 네. 성공한 친구들이. 왜냐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믿고 쓰는 뭐 한국산 아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대륙의 다른 선수들을 또 영입하는 것보다는 좀 이적료라든지 이런 부담이 좀 맞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적죠.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또 잭팟이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이런 식의 역할을 했던 리그가 네덜란드 리그죠. 우리한테는. 그렇지. 네덜란드를 교두보 삼아서 아. 이제 뭐 빅리그로 간다 뭐 이랬는데 지금 이제 분데스리그가 그 기능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잘해야죠. 간 친구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잘해야죠. 이번에 여자 대표팀 결승 갔는데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축하할 일이고 대박이지 사실. 네. 두 번째는 무조건 우승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이거는 결승전에 올라가는 그 확률은 그런 기회는 뭐 쉽게 오지 않는다. 절대로. 근데 이제 이게 남자 아시안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야 결승 올라간 게 뭐 그러냐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일정하게 수준이 있으니까. 근데 여자 축구는 아시아세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구조들을 갖고 있거든요. 북한 같은 데도 그렇고 일본도 세고 중국은 90년대 패권 국가였고 그런 데서 우리가 뚫고 어쨌든 결승까지 올라갔고 이게 이제 나중에 여자 월드컵 본선 타겟 지금 진출권도 딴 거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그리고 되게 시장이 맞아요. 작죠. 거의 굉장히 없다고 네, 해도 맞아요. 되고 네. 그리고 우승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이유가 지소연의 마지막 아시안컵이에요. 지소연의 마지막 아시안컵, 지소연의 마지막 월드컵. 지소연은요 역대급 선수예요, 진짜. 대한민국 축구가 낸 가장 그 해당 분야에서 가장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 그렇지. 왜 발롱도르 막 반내 만에 이렇게까지 그렇지. 된 선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남녀 통틀어가지고 A매치 최다골도 지소연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여자 선수들하고 얘기할 기회들이 많고 중계도 많이 했으니까 뭐 조소연도 우리 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여자 축구를 알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다 보니까 굉장히 간절하더라고. 이런 대표팀에서가 프로팀을 통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지금 유럽에 가 있고 그러지만 그런 것도 우리 많이 못 보거든 사실. 뉴스로만 간간히 보지. 그러니까 이걸 알릴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유일하대 대표팀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절박해서 이번에 저도 꼭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골 때리는 그녀들 시청하냐고. 안 봅니다. 가끔 그 너튜브에서 네, 저도 클립으로 저도 TV를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아약스 유스는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냐? 뭐 기본적으로 워낙 오랜 기간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춰 놓은 상태에서 그 시스템을 가장 오랫동안 지속을 해 왔으니까. 그렇지. 네, 그게 사실 둘 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스템 갖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거를 30년, 40년 유지하고. 계속 유지해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리그의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리그는 어떻게 포지셔닝 해가지고 갈 것이냐. 프리미어 리그나 뭐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의 3대 리그, 4대 리그, 5대 리그는 그냥 탑 리그로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서 가장 많은 돈이 투자되고 가장 많은 결과를 내는 구조로 가면 돼.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퍼포먼스로 가면 되지. 근데 이제 유럽에 있는 아무리 유럽이 축구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네덜란드 고민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축구를 하는 유럽에서 어떤 전략적 포지셔닝을 가져갈 것이냐. 자, 오케이. 우리는 나라도 적고 사람도 많진 않아.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소년이라고 하는 거에 엄청난 전 특징, 강점을 가져보자. 라고 하는 거에 선택과 집중을 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고 굉장히 잘 성장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전략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마치 K리그로 놓고 보면 K리그에 12개 팀, 뭐 11개 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팀들이 똑같은 포지셔닝 전략을 쓰는 건 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기업들이 돈이 확 들어오는 팀과 도시민 구단들이 해야 되는 약간 포지션이 달라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걸 차별화해서 강점화하는 전략들은 이 아약스 체계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린 아이들은 e스포츠 이런 게임 이게 오케이. 더 친숙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때는 운동장 나 축구하는 게 친숙하니까 커서 그렇지. 축구하는 사람 많은 거고 나중에는 e스포츠가 지금 이 기성 스포츠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 세대가 시간이 걸리지 당연히. 뭐 한 세대를 보통 30년이라고 치면은 최소한 두 세대 정도까지 가면은 그렇게 100% 될 것이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거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영국에서도 그게 문제야 지금. 아, 그렇지. 영국에서도 10대 애들,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이 90분 풀타임을 못 본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짧아져가지고 이 그렇지. 나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아. 짧아져서 영국에서조차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러나 상징하는 바가 크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프리카 친구들이 뭐 축구를 통해서 성공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뭐 남미도 그렇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커질 분야는 K-팝 그 다음에 e스포츠지 이 클래식한 전통적인 개념의 스포츠는 나는 그렇게 이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덧붙이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유럽 축구 연맹이 개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금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 축구의 생태계를. 이유는 뭐 이런 거예요. 유럽도 젊은 친구들이 안 보더라 이런 거. 아까 얘기했지만 45분 2시간짜리 경기 너무 길다는 거죠. 우리도 영상을 시청을 할 때 10분 20분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얘기하거든. 그런데 축구를 2시간을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켜본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개혁위원회에서 몇 년 전에 나왔던 게 축구 경기를 1시간 이내에 다 끝내버리자. 전반전 후반전 다 합쳐서 1시간에 끝내버리고 최대한 스피드하게 가자. 이런 걸 포함해서 개혁위원회를 냈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변하고 있다는 거죠. 유럽도 더 모든 게 속도감이 있고 빨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e스포츠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거 그래도 운동이라는 게 밖에서 인마 좀 뛰어다니고 부닥치고 이래야지 그런 맛이 있지. 야 그거 좀 얼마나 되겠냐? 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19세기 말에 마차가 없어지고 동력을 통해서 가던 이제 뭐 자동차가 나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자동차가 막 이 도로가 지금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딱 지나다 사람을 치잖아. 사람 죽어. 와 저거 보라고. 저 자동차가 갑자기 사람을 죽인다고. 저 다 부셔버려야 되고 저 쓰면 안 된다고.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e스포츠를 그러니까 IT를 중심으로 해서 e스포츠가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어가지고 저는 이게 굉장히 커질 거고 최근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데서도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데 여기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이래요. 옛날에는 이거 기억할 거야. e스포츠라는 친구들이 우리도 스포츠로 인정해주세요라고 주장을 했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수많은 게임들 뭐 피파도 그렇고 스타도 그렇고 뭐 요즘은 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우리도 스포츠입니다. 그러니 스포츠 협회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때 넣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요즘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기존의 클래식한 스포츠들이 e스포츠에게 우리랑 함께 해주세요래요. 이거는 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완전한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세요. 진짜 이 e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게임으로 축구를 FM이나 피파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실제 나가서 볼을 차는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자극적으로 그 현실 세타를 말씀드리면은 전통적인 개념의 스포츠 시장하고 e스포츠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일하는 이제 일하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e스포츠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훨씬 스펙이 좋아요. 그렇지.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거는 이제 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돈이 훨씬 더 많이 돌아간다는 거고 미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정말 영리한 친구들이 모여서 영리하게 진짜 시장에 맞게 상식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생겨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 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네.
그거는 굉장히 커요. 보면은 진짜로 주위에서 봐도 이쪽에서 일하다가 아 저놈 좀 똑똑하다. 한 1, 2년 있다 보면은 다 e스포츠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피파도 이 월드컵을 만들어가지고 대회를 유치하잖아요. 이게 그 시장을 함께하지 않으면 위기감을 느끼는 거지. 예. 그 변화는 뭐 지금도 확실해요. 예. 많이 가고 있다.